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주식은 위험해. 결국 돈 잃게 돼 있어. 나는 그냥 적금이나 들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주식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이 없다는 것을요. 왜 지금 미국 주식인가? 먼저 숫자로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 대형주 지수인 S&P 500,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5%예요. 은행 적금이 연 3에서 4% 주는 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0%를 넘어섰대요. 이건 2001년 말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에서는 미국 주식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여러 운용사가 고객들에게 방어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일부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역사를 보면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위험하니까 잠시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을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1년에서 2년 잠깐 일확천금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단기 레이스가 아닙니다.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투자 문화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단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차트만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반면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장기 투자를 통해 꾸준히 부를 축적합니다. 그만큼 주주를 위한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5년 1월을 기준점 100으로 잡고 주요 자산의 가격 지수를 비교해봤더니요. 나스닥은 원화 환산 시 거의 550에 육박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400 초반이었어요. S&P 500은 약 300,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는 250 초반, 금은 200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겨우 125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주식에 비해 한국 주식은 수익성은 크게 낮고 위험도는 크게 높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초 코스피 지수 748과 시가총액 280조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22년간 추적했더니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8배 증가했는데 코스피 상승률은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들은 돈을 벌었는데 주주들은 그 과실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들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예요. 미국 주식, 정보 접근성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입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서 정보를 얻는데요. 기업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툴이 정말 다양하고 훌륭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펀더멘털을 파악하고 밸류에이션을 알아보고 기업 및 산업의 전망을 공부하기가 정말 좋아요. 한국 주식 하실 때 답답하셨던 적 많으시죠? 정보는 부족한데, 루머는 많고 제대로 된 분석 자료 하나 찾기 힘들고.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사이트에 가면 모든 기업의 실적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무료입니다. 가치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 가치주든 성장주든 펀더멘털 대비 비싸면 사지 않고 저렴하면 사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거시경제 혹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고 다른 하나는 저렴한지 비싼지를 가늠하게 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불안해지고 채권 대비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죠. 이럴 때는 현금 보유액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투자하기 안전한 환경이라면 현금 보유액을 최대한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거시경제가 좋지 않을 때 현금 보유액을 늘릴 뿐이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평가된 시장은 있기 마련이고 시간만 내 편이라면 저평가된 우량주는 결국 적정 주가로 수렴하기 때문이죠. 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제가 주로 투자하는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원유 섹터, 테슬라,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들이에요. 먼저 원유 섹터를 보겠습니다. 왜 원유주에 투자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둘째, 원유는 경기 사이클을 타요. 원유주는 에너지 섹터에 위치한 기업인데 PER, PBR, EV/EBITDA 같은 밸류에이션 카테고리로 비교해보면 다른 섹터 대비 모두 저평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휴일이 없는 경우 매주 수요일, 휴일이 있는 경우 금요일에 EIA에서 원유 재고량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는데요. 이걸 통해 원유 시장의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2024년 대선이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죠. 제가 2024년 4월 29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테슬라를 어떤 이유에서 계속 매집했는가라는 칼럼을 올렸는데요. 당시 테슬라의 POCF 레이시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배수가 43.57배였어요. 테슬라는 지난 4년간 평균 47.2배였던 기업입니다. 즉 명확하게 저평가였던 거죠. 더 재밌는 건 2024년 10월 20일에 올린 테슬라 24년 3분기 실적 선행 분석 칼럼인데요. 제가 포지션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3분기를 시작으로 2024년 2분기까지 4번 연속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와 비교해도 테슬라가 저평가 상태였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2024년 3분기 어닝콜에서 2025년 출고량이 약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저가형 모델이 예상대로 잘 팔려서 좋은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테슬라에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현재 이 사업부의 매출은 테슬라 EPS의 8% 기여하고 있지만 2025년 1분기에서 2분기에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EPS 기여도는 약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2025년 기준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1.6%로 미미하지만 트럼프 정부 등장과 함께 관련 규제가 낮아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상용화된다면요. 2030년쯤에는 전체 매출액의 27%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요. 매일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을 통해 무려 1.5조 마일 이상의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웨이모나 다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구글은 웬만한 악재가 아니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설사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 단기 악재로 흔들릴 때 매수한다면 미래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분석, 이렇게 하세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치 실적을 확인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하향하고 있는지,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미국 기업의 실적은 SEC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닝콜 자료는 시킹알파에서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 다들 매수를 외칠 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악재로 인해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흔들렸을 때 사야만 저렴하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흐름이 이어져 주가가 하락했다면 수치적으로 해당 기업이 저평가인지 혹은 아직도 고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채권 시장을 주목하세요. 주식과 채권 시장 중 어떤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큰 돈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두 시장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항상 주식보다는 채권 관련 자산이 보다 이성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채권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입찰 스케줄은 트레저리 더렉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익률 곡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이걸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이 스프레드를 통해 채권 시장을 참고하면 특정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동성을 의미하는 지표는 연준 준비금입니다. 연준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돈이 시장에 공급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달러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국가 통화의 흐름을 가늠하는 겁니다. 배당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만일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 걸 원한다면 배당 투자가 적격입니다. 적은 돈으로 의미 있는 배당을 수령하려면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을 선택해야 해요. 저는 세후 연 1,6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뒀습니다. 한 달에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좋은 배당주를 선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당률이 5에서 10%인가? 둘째, 저평가된 가격인가? 셋째, 부채 상태는 어떻고 경영진이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가? 넷째, 내부자 매수가 있는가? 다섯째, 배당 컷을 한 적이 있는가? 참고로 다섯 번째의 경우 일시적으로 배당 컷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3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와 TC에너지예요. 가장 기본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 높은 배당률을 기록할 때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겁니다. 배당주를 매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배당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2025년 주목할 종목들. 2025년 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은 두 개입니다. 바로 AMD와 CVS 헬스예요. 두 기업 모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 앞으로의 전망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금 AMD의 P 레이시오 멀티플은 31배로 6년 평균 40배 대비 약 73%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2024년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AMD의 CEO 리사수는 적어도 2025년 2분기를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가 강력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투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용하는 모멘텀 추종 방식이 있고, 저평가 종목을 장기적으로 매집해서 고평가가 되었을 때 매도하는 가치 투자가 있으며, 배당주를 사서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배당 투자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명확하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추매를 고려한다면 대상 주식이 가장 강할 때는 피하고 가급적이면 약하거나 가장 약한 구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방향에 문제가 없다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위치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업을 분석하고 왜 매수했고 어떻게 꾸준히 매집했는지가 중요해요. 미국 주식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보의 투명성, 주주 친화적인 문화,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진 우량 기업들. 이 모든 것이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미국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시작이 두렵다고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공부하면서 점차 비중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